더 해커스 HSK도 해커스 호드점 메이커스 학교를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2021년 11월 HSK 5급 총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하나 떠 있죠. 따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추가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 또 받고 이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험 결과 여러분들 예상하시기 쉽게 제가 오늘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유사 정답 표현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2022년 HSK 5급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시험이라는 건 사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 공부해야지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 방법까지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HSK 5급은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영역별로 한번 저랑 같이 전체 총평 여러분께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영역별로 중잘남이 보여드린 총평은 사실 올해 거의 트렌드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듣기의 경우는 선택지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듣기 선택지 하나는 거의 정말 독해 선택지 마냥 선택지가 참 길게 출제가 됐어요. 듣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이 뭐했다? 길어졌다. 독해는 결국은 뭐의 싸움이다? 어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HSK 4급은요. 일단 어휘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어휘 그리고 봤었는데 뜻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어휘 그리고 봤던 어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물론 고유 명사들이 나오겠지만요. HSK 5급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어휘 그리고 봤던 어휘 플러스 모르는 어휘가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HSK 5급은 정말 독해 영역의 경우는 어휘의 싸움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HSK 5급 어휘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독해 2부분, 우리 6급 듣기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화하고 있는데 독해 2부분 어휘가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은 독해 3부분의 한두 지문 정도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어휘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상대적으로 독해가 어렵기 때문에 듣기 쓰기 어순별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어휘가 어렵고 듣기는 어법이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난이도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바로 저랑 같이 이제 듣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듣기가 어땠는지 일단 제가 총평 여러분께 먼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 듣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 일단은 남녀 간의 대화를 듣고 문제 푸는 거죠. 1번부터 20번은 남녀가 한 번씩 말하는 짧은 대화, 21번부터 30번은 남녀가 두 번씩 말하는 긴 대화죠. 그렇죠? 자, 전체적인 오늘 시험의 특징은 일단은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선택지가 길다라는 건 사실 실제 시험에 장소나 직업, 신분, 어투, 숫자 이런 걸 묻기보다는 상태나 상황을 묻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 A, B, C를 정확하게 독해해야 하는 독해력까지 요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문제는 A, B, C의 선택지가 길었기 때문에 듣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빠르게 독해해야만 하는 그런 독해력까지 요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잘남이 사실 인터넷 강의에서도 그렇고 현장 강의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께 중국어는 소리 언어다.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제 현장 강의에서도 저희 원어민 조교들을 통해서 정말 낭독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소리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어는 고리버, 한자가 변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가 그대로 똑같은 게 들리거나 아니면 유의어 표현으로 바꿔서 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시험 문제도 정답이 그대로 들렸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1, 2부분에서 우리 대화 영역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31번부터 45번은 단문입니다. 단문.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너무 긴데요? 라고 해도 단문입니다. 단문 듣고 이제 내가 정답을 체크하는 건데 설명문, 지문 증가로 체감 난도가 높아졌을 거고요. 그래도 15문제 중에서 7문제가량은 내가 좀 노력했다면 중잘남이 알려드리는 소리학습법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문제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그럼 이 전체적으로 제가
한국어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시험 문제 어떠한 중요한 어휘들이 나왔는지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 1, 2부에 나왔던 어휘들 정리하기 전에요.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중잘남을 처음 본다. 나는 이제 HSK 5급을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 수많은 합격생들이 저를 칭찬해줬던, 좋아했던 학습법이 바로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한 2, 3년 공부하고 HSK 시험 보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내가 정말 공부해서 HSK 5급을 빠르게 취득하고 싶다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학습해야 됩니다. 소리를 학습하고 실제 시험장 가셔서 그래도 우리가 언어 공부하는 거니까 내용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이해되는 거는 그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듣고도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듣기는 한 번밖에 안 들려주죠. 그때 정답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왜냐? 출제자가 우리에게요, 이 세 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 일치한다라는 건 정답과 선택지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동그라미 친 거 발음해 보실래요? 시작. 르어치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위에치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이 어휘가 그대로 정답 선택지에 있었어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 이 대화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고 그 대화 스크립트에 있는 특정 어휘를 그대로 선택지에 넣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무슨 소리다? 유사한 소리입니다. 宽很多 얘를 갖다가 变宽了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무조건 소리 가지고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들리는 걸로만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뭐다? 완전히 여러분 예를 해석해야 하지만 바로 후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 소리가 출제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요. 들은 다음에 그냥 바로 해설지 펴가지고 독해하듯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중잘남의 소리학습법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장 강의에서 그리고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소리학습법도 알려드리고 학습 훈련까지 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학습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어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취, 찬팅, 그쵸? 식당 가서 뭐 한다? 땅콩. 자, 요 문장 표현이 등장했고요. 빙흥,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거? 이익을 균형 맞추다. 그 다음 세 번째, 짠청, 잘 나옵니다. 동의, 동의하다,支持, 지지하다. 이런 식으로 어휘가 바꿔서 출제되는 아주 잘 나오는 어휘예요.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부우, 서비스가요 정말 뭔가 친절하고 周到, 5급이 좋아하는 형용사. 그쵸? 주도 면밀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비스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적당히 좀 뭐하다? 쉬다. 그쵸? 합격하고 적당히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NG 이런 것들 참 잘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투이동, 뭔가 추진하는 거예요. 뭘 추진하는 거냐면요. 기업이 어떤 거? 바뀌는 것을 뭐하다? 추진하다. 통고, 뭘 통해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주방하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吃亏有时也会得到收获. 자, 이 긴 선택지 보고 중잘남도 놀랐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선택지를 출제를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된 상태고, 그쵸? 이걸 딱 보는 순간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겠죠. 그래도 중잘남이 알려드린 소리학습법대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5급을 응시한다면 10초 안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0초 안에 이런 류의 문장 4문장이겠죠. 당연히 선택지에는 A, B, C, D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거? 交通运输工作 이런 것들. 듣기 1, 2부분에 오늘 나왔던 중요 어휘들입니다. 제가 중요 어휘다라고 했지만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어휘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좋아요. 저랑 같이 듣기 2부분 우리 단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 지문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콰이띠. 여러분 이거 뜻이 바로 뭐죠? 택배입니다. 택배. 우리 5급 단어는 사실 두 번째 있는 동사가 5급 동사거든요. 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건네주다. 빠르게 건네주는 꼬이라는 건 보통 이 꼬이
또는 슈고에 많이 쓰죠. 옷장, 뭐 책장, 그러니까 함을 말하죠. 요거에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원래는 이 무거운 거를 위에다 올렸고 가벼운 걸 아래다 깔았는데 그게 뭔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래쪽에다 크고 무거운 걸 두고 위쪽에다가 작고 간단한 거 이렇게 물건 쌓는 거죠. 택배함을. 자, 그런 듣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더, 칭더 이런 것 그대로 들렸고요. 그렇죠? 셔지, 설계 디자인이 뭘 얻었다? 바꿨다. 개선을 얻었다. 이 개선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고추장, 그쵸? 고추장에 대한 창업이었죠, 그쵸? 자, 고추장 창업에 대한 게 들렸고요. 受外地人喜爱,受什么什么喜爱 이런 표현도 듣게 들렸고, 그다음 처음에는 이 고추장 창업을 할 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료로 이걸 갖다가 뿌렸죠, 그쵸? 사람들이 맛을 보고 아 맛이 맛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 이걸 직접 사 먹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듣기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미국에는 심리 테스트인데. 우리가 뭐 요즘 느끼는 고민 같은 거, 힘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5급을 공부하셨다면 완전하게 편안하게 아주 피곤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통 하루에 100명 정도 우리 인강생들의 답변을 다는데 과거에는 학습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지만 요즘에는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게 질문인가? 라고 싶었지만 이걸 정말 질문으로 묻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단 지금 느끼는 고민들을 적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걸 펴봤을 때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 많다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未来的烦恼, 그렇죠? 미래의 걱정, 고민, 번뇌들을 써봐라. 이게 그대로 들렸고요. 그 다음에 알고 보면 想的太多了, 그렇죠? 너무 많이 복잡하고 깊게 생각했다. 이것도 정답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듣기 지문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오늘 듣기 2부분에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듣기 2부분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독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해 1부분, 바로 빈칸 넣기죠. 빈칸 넣는 게, 빈칸에 어휘를 넣는 게 12문제, 빈칸에 문장을 넣는 게 3문제인데요. 이 독해 1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문에 빈칸이 있다. 만만치 않죠. 일단 해석도 안 되는데, 그렇죠? 지문에 빈칸이 있으니까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고 선택지 A, B, C, D를 보면 모르는 어휘가 꼭 한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봤던 어휘가 있다. 그럼 사실은 문제 풀 때 먼저 큰 저항이 생기니까 문제 풀려고 하면 좀 어렵죠. 그리고 1번부터 45번까지 듣기를 이미 푼 상태에서 46번부터 독해를 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다운된 상태로 문제를 풀게 돼요. 독해 일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자신감 있게 시험장 간 학생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이 독해 1부분은 여러분들 한 240점에서 280점 정도의 학생을 나누기 위한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빠르게 문제를 풀려고 하셨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독해 1부분이 어렵냐? 독해 1부분은 내가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이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는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 독해 지문인데 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죠? 그 지문 밖이 어디예요? 바로 너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뜻입니다. 우리 독해 1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는 보통은 접속사, 연결어, 그 다음 개사, 양사, 동사, 명사의 호응 구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공부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지문 밖에서 딱 호응구를 보자마자 딱 숫자 양사 자리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정답을 체크해야지만 독해 시간이 안 부족해요. 근데 모든 지문, 모든 선택지를 다 독해해서 풀려고 하면 당연히 독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 밖에서 정답을 찾는 문제가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당연히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죠. 그렇죠? 독해 1부분. 독해 2부분은요. 이놈의 독해 2부분. 지금 요즘 제가 5급을 보면 정체성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과연 이 독해 3부분 지문에 5급 단어가 몇 개일까?
5급이 아닌 단어가 몇 개일까? 이걸 세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5급 단어 외워갔는데 불구하고 5급이 아닌 어휘가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독해 2부분입니다. 독해 2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나 6급 어휘,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난 좀 꼼꼼하게 나는 지문에 있는 단어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다. 난 선생님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교재 단어장 있죠. 제가 그걸 초록이라고 부르는데 초록이 단어장 하나하나 챕터, 주제별 챕터가 끝날 때마다 추가 어휘가 있습니다. 추가 어휘는 바로 5급에 나오는 6급 단어, 5급에 나오는 5급 외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꼼꼼하게 나는 꼼꼼한 성격이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장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해 3부분 변별력을 결정하는 최고 난도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자, 독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한국어 총평 마무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자,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중절남의 4개의 지문 다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 이제 코치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정징, 동사, 꿔 요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아오신 표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활약, 태도라고 해석되는 거. 이치에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코치가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이런 탁구에 대한 기술적인 실력적인 부분도 겸비해야 되지만 뭐를 같이 갖춰야 된다? 빠오롱, 포용해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동 휠. 이렇게 두 발 올려놓고 자동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우리 독해 1부분에 나왔습니다. 칭송, 그 다음 슈위, 어디에 속하다, 인, 얼 이런 것들은 자주 등장하죠. 이미엔, 자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죠? 위험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번서지, 이 종이인데 하얀색 종이, 그 다음 우리가 누런색 종이라고 하죠. 뭐 갱지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어쨌든 하얀 색깔 종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색깔 종이를 번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휴지도 여러분들 하얀색 휴지가 있고 뭐 친환경이라고 약간 노란색 누런 색깔 그런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노란 색깔, 누런 색깔 휴지가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얀 색깔 휴지나 종이에는 표백이 들어가 있다고 표백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번서지도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시 요거 단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번서지 并没有宣传的那么天然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쓰기 일부분 어순별 문제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비교문의 부정 A 并没有 B 那么 수러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지문으로 하마가 출제가 됐습니다. 达到 그 다음 하마, 长得很奇怪 이런 글자들 자 이런 글자들이 오늘 시험에 중요 어휘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이게 뭐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독해 1부분 마무리 짓고요. 독해 2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독해 2부분 5개 지문 중전함 여러분께 정답이 되는 유사 문장과 그 근거가 되는 거를 제가 다 외워나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고 파랑 색깔들은 바로 뭐다 오늘 시험에 등장했던 유사 정답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이 파랑 색깔 문장들이 뭔가 어디서 봤던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너무너무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오늘 시험에 나왔던 유사 정답표이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전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이런 문장을 유사 정답 문장으로 체크했으면 됩니다. 5개 제가 좀 여러분 외워놔 봤고요. 자, 이어서 그럼 독해 3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해 3부분 두 지문 중지하려면 외워놔 봤거든요. 첫 번째는 요시, 이게 핵심어였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 이러한 문장들을 이 정답으로 체크하게 하는 그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주의 A가 B에 도움이 된다. 빵주 타먼 더 꽁주어 도움된다. 그 다음 디공 제공하는 거죠. 크어청 어떤 것을 针对性强的课程 이런 게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다 새 쌍둥이에 대한 지문이었죠. 판다 중국의 국보급 동물일 만큼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쌍둥이 판다가 흔히 나올 수 있는 판다가 아닌데 왜 이 판다가 아직까지 살아있냐 봤더니 여러분들 쉽지 않게 존재한다가 출제가 됐고요. 동물에 대한 어떤 거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거기에 지문에 등장했던 사육사들이 다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 정말 휴가를 줄여나가면서 정말 힘들게 키우고 있었다라고 해서 휴가가 적다, 그 다음 이 사육사 같은 게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3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바로 저랑 같이 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기, 그쵸?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공부하기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외워야 될 어휘도 적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막 공부되는 느낌이 드나 봐요. 우리는 어법을 싫어하고 어법 때문에 항상 고민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법 공부를 하면서 공부된다라고 느껴요. 그 어법 공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바로 쓰기 일부분인데, 쓰기 일부분 중잘남이 매 수업 때마다도 강조합니다. 쓰기 일부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쓰기 일부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좋고 옳은 문장 표현들을 많이 보고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 강의마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시험은 특수구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제시어들이 그 생소한 어휘들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요. 제시어 생소한 명사들, 지금까지 쓰기 일부분에 안 나왔던 명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조 자체,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는 간단했지만 어휘 표현들이 이거 무슨 어휘지? 라고 여길 것 같은 어휘들이 등장해서 아마 어휘에 있어서는 체감 난도가 조금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쓰기 일부분 저랑 같이 한번 전체적인 총평 보겠습니다. 시험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 우리 HSK 5급 쓰기 일부분의 특징은 특수한 구문이 있죠. 받자문, 빼이자문, 비고문, 연동문, 경우문 이런 특수 구문도 출제가 되지만 받자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기본적인 구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인 구문은 뭐예요? 너한테 주어, 수로, 목적어를 나열해 봐라 라는 그런 문장인데, 주어, 수로, 목적어가 딱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각종 이런 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어, 수로, 목적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기 1부분 마무리 적고 쓰기 2부분 보면요. 독해 영역의 난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독해 영역, 그쵸? 두 번째 99번의 경우는 연관성이 높은, 오늘 어휘도 어렵지 않았어요. 100번 여러분들 제가 총평을 매달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검색을 해보면 제가 매달 총평을 찍고 있다는 게 확인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험 문제 출제된 그림, 바로 전등을 바꾸는 그림,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됐는데 그건 딱 그림을 보고 전등이 뭐지? 이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 시험 문제 뭐가 출제가 됐냐면, 화장실에 세면대 아래쪽에 수도관에 물이 새고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물론 물이 새다 이런 동사가 5급 동사예요. 근데 그렇게 지엽적으로 동사를 다 외우고 시험 보러 가게 되면 힘들죠. 쓰기는 그냥 공부 자체가 막막한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쓰기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해야 할 것만 여러분 딱 공부해서 이걸 가서 옮겨 적는 시험입니다. 쓰기는 가서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옮겨 적는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템플릿, 그죠? 모범 답안들을 많이 외워가서 그걸 옮겨 적고 나와야 됩니다. 작년 12월 시험 문제, 수도관,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도관 고치는 거,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 지금 전등 바꾸는 거는 과거에 출제된 소파로 옮기는 거,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거, 액자 거는 거, 커튼 바꾸는 거, 이렇게 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테리어에 대한 그림이다. 여러분들이 몰아가셔야 돼요. 중잘남 부교재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중잘남 인터넷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분명히 중잘남의 수업 시간에 이 인테리어 하는 건 잘 나온다라고 강조했고, 오늘 시험은 그 전등을 바꾸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전등이 뭐지?가 아니라 이건 인테리어로 몰아가겠구나, 인테리어 외운 걸 그대로 옮겨 적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100번의 경우는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 경우는 뭐 작년과 올해 강아지 그림은 사실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근데 동일한 그림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유사한 그림이 나와도 특정 주제로 몰아가서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쓰기 1분 통합사고훈련. 자, 이건 제가 이 총평 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고를 해가지고 쓰기 1분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자격증 시험의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각 영역별로, 각
부분별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화해서 고사장에 가셔야 됩니다. 시간 단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조 파악, 세 번째는 의미 파악, 해석해서 나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시어를 딱 보고 4개에서 6개가 나오는데 5개라고 쳤을 때 이걸 딱 보고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로 내가 먼저 문장을 만든 다음에 한국어 문장에 맞게 중국어를 껴 맞추는 거. 이건 중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중국어니까 중국어 순서에 맞춰서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묶는 방법은 덧자, 양사, 개사, 자주 함께 쓰는 명사고 요거 있죠. 중잘란 부교재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커스 교재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주 함께 쓰는 거는 그냥 그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영 범위 이런 거는 범위를 경영하다 이게 아니라 경영 범위 이게 한 글자입니다. 이런 거 그치 외워주셔야죠.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 중국어 공부하면서 호응어휘 정말 많이 외워야 됩니다. 구조 파악하고요.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고정 구문인지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지 해석해가지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떤 문장들이 나왔는지 유사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을 응시했지만 시험에 나왔던 문장을 100% 동일하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변형했으니까 오늘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내가 봤던 문장과 다른데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봤던 문장의 순서를 떠올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장과 이 구조 주어, 수로, 목적은 비슷한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채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시험을 응시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자, 보면 이 문장 랑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많이 오고 感受到 얘가 이제 두 번째 수로가 되겠죠. 외국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让我 내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언어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다. 랑 수로가 2개 있는 문장에서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등장한다 라고 강조했고 오늘 토요일인데 그쵸? 제가 토요일반 학생들 오늘 수업 때 강조했습니다. 자, 그 문장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자마자 시가 있다고 무조건 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시자, 덧자, 무슨 구문? 강조 구문입니다. 这部电影 자, 이 영화는요. 根据 자, 뭐를 따라서? 그렇죠. 진짜 사건을 가지고 뭐 했다? 촬영된 것이다 라는 거죠. 수로는 누가 수로가 되는 거죠? 얘가 수로입니다. 그렇죠? 얘가 수로. 강조 구문 또 출제가 됐고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如何 바로 어떤 의미죠? 怎么 또는 怎么样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넌 할 수 있냐? 乐观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面对 맞서는 거죠. 어떤 거? 어려움.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지파오 중국 전통 의상이죠. 얘는 이다. 뭐다? 저 끝에 있는 주안통 부주앙 얘가 이제 뼈대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목조 꾸며주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요?象征 중국 중국을 상징하는 이렇게 호응하는 거. 중국을 상징하다 얘가 호응하는 거잖아요. 호응하면서 누굴 꾸며주고 있다? 전통 복장을 꾸며주고 있다고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어서 좀 쉽게 출제된 문장 3문장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렵지 않았어요.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뭔가 이런 제시어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고추장의 원료는 뭐하고 있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뭘 포함해요? A하고 B를 포함한다. 고추와 설탕을, 당을 포함한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는 이 포함한다, 원료는 포함한다. 이게 출제가 됐고 앞에 있는 것들은 다른 어휘로 출제가 됐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역시 받자문 출제가 됐네요. 我要把 그쵸? 출제자가 이걸 붙어 출제해가지고 앞부분을 사실 쉬웠던 문제였어요. 샹즈 어떤 거 빤따 뒤에 뭐 나와요? 도착 지점 나오죠. 받자문은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수로 뒤에 처치 결과. 특수구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중잘남이 현장 강의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정말 재미없지만 따라하세요 라고 하고 맨날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라고 합니다. 그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의 얘 바로 뭐죠? 조동사 在 바로 뭐죠? 개사. 그 다음 뭐뭐더 시호까지 문장 끊어주셔야죠. 환窗帘 뭐 할 수 있다? 커튼을 바꿀 수 있다. 이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기 1부분 마무리 짓고요. 쓰기 2부분 들어갑니다. 쓰기 2부분 이런 어휘들이 오늘 출제가 됐어요. 聚会 정수 开心 记忆
허잉. 자, 이런 어휘들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중잘람이 쓴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슨 날이에요? 대학교의 어떤 동기들 모임인가 봐요. 그쵸? 聚会 이 어휘 들어갔네요. 大家都变成熟了很多 요 어휘 들어갔네요. 많이 뭐했다? 성숙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聚在一起 함께 씁니다. 자주 함께 모여 앉아서 聊 동사죠. 즐겁게 이야기했대. 여기 즐겁다 들어가 있네요. 即使 설령 A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린 못 봤어요. 그러나 뭐예요? 聊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떤 거? 우리의 공통의 기억 중에는 그때를 얘기를 꺼내니까 就停下来同时时间过得真快 시간 정말 빨리 흘렀고 到了分开的时候 우리가 뭐 할 때 헤어질 때 같이 뭘 남겼다? 留了合影 그쵸? 뭔가 단체 사진을 남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어휘 그쵸? 그 다음 요 어휘 그 다음 카이신 요 어휘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어떤 어휘가 여기 있는 거 허잉 자 이런 어휘가 오늘 시험에 뭐 했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이렇게 오늘 출제된 어휘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 100번 자 100번 전등을 고치는 그림 중자람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전등이 뭘까가 아니라 바로 인테리어 하는 거 뭔가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 이런 걸로 몰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공부 시험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거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자, 해석하셨죠? 저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이걸 해석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같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今天 오늘요 我和老公搬到了 이사했대요. 어디로 이사한 거죠? 새 집으로 이사했대요. 房子 空间 공간이 바로 뭐하다? 아주 컸대요. 我按着 뭐에 따라서요? 앉아 뭐에 따라서 我喜欢的风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를 했대요? 설계 디자인을 했대요. 설계 디자인을 잘 한 후에요. 我们请来 우린 누구를 불렀다라는 거죠? 인테리어 기사를 불러서 우리들에게 인테리어하게 좀 부탁을 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안주왕러 설치했대 어떤 거? 明亮 밝고 温馨的灯 그렇죠 하고 밝고 뭔가 따뜻한 그쵸 온기가 있는 따뜻한 그런 등을 설치했대요. 虽然 그쵸 花了不少钱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그리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러나 칸저 뭐를 보니까 인테리어 후에 그 따뜻한 등을 보니까 쥐에더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쵸 그렇게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쓰기 이 부분 정리했고 중요한 거는 装修 그 다음 设计 空间 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써야 됩니다. 제가 체크해둔 이런 어휘들이 바로 5급 어휘예요. 그쵸 5급 시험이니까 5급 어휘를 이용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기 이 부분까지 제가 마무리 드리면서 이상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드리는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남이었습니다. 해커스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멀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제가 강의도 찍어드리고 복습할 수 있는 보충 강의 그리고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커스에서는요. 단어장, 그다음 제가 만든 부교재 그리고 요 책 전면 개정된 책입니다. 책을 이렇게 일부 문제를 바꿔가지고 순서 바꿔서 다시 개정판을 낸 게 아니라 1번부터 전체 문제를 700페이지가 넘는 걸 싹 다 개정해서 완전 새로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거는 사실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던 뭐 전동휠 이런 차들도 사실 옛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어휘들이거든요. 책이 전면 다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책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인터넷 강의 역시도 제가 열심히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책으로 수업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 전에 20일 만에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 전에 HSK 5급을 끝내셔야 돼요. 현장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소리학습 훈련도 같이 하고요. 플랜 A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마지막 지푸라기. 그렇죠? 지칠 때 풀어보는 나를 위한 기출문제까지 제가 가지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영상을 클릭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거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